저는 영상의학과 의사입니다. 암 환자분들을 직접 진료하거나 항암 치료를 하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CT와 MRI를 보면서 누구보다 자주 암이라는 병과 마주하는 의사 중 한 명입니다. 어떤 날은 처음 발견되는 순간을 보기도 하고, 어떤 날은 치료가 잘 되고 있는 모습을 보기도 하고, 어떤 날은 오랫동안 안정적으로 유지되고 있는 모습을 보기도 합니다. 반대로 마음이 무거워지는 결과를 마주할 때도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의사로서 진료실에서는 미처 다하지 못했던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혹시 최근 암 진단을 받으셨다면, 혹은 가족 중 누군가가 암 치료를 받고 계신다면, 오늘은 그분들을 위한 편지입니다. 그리고 가장 먼저 드리고 싶은 말은 이것입니다. 지금 무서운 것은 너무나 정상이라는 것입니다. 암 진단을 처음 받으면 많은 분들이 자신이 너무 약한 것 같다고 생각합니다. 왜 이렇게 겁이 많아졌지? 왜 자꾸 눈물이 나지? 왜 아무것도 손에 잡히지 않지? 하지만 저는 오히려 반대로 생각합니다. 암 진단을 받고도 아무렇지 않은 사람이 있다면 그게 더 이상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사실 암 진단을 받은 순간에는 생각보다 눈물이 안 나는 경우가 많습니다. 머리가 멍해집니다. 의사가 설명하는 말을 듣고는 있는데 잘 들어오지 않습니다. 치료 계획도 설명해주고, 앞으로의 검사 일정도 설명해주고, 여러 이야기를 해주지만 집에 돌아와 보면 기억이 흐릿한 경우도 많습니다. 그러다가 밤이 됩니다. 평소처럼 저녁을 먹고, 평소처럼 씻고, 평소처럼 침대에 눕습니다. 그런데 잠이 오지 않습니다. 낮에는 실감이 나지 않았던 단어 하나가 머릿속을 떠다니기 시작합니다. 암. 그리고 그때부터 수많은 생각들이 이어집니다. 나는 앞으로 어떻게 되는 걸까? 우리 가족은 어떻게 될까? 나는 얼마나 아프게 될까? 아직 아이가 어린데 부모님께는 뭐라고 말씀드려야 할까? 앞으로의 삶이 갑자기 흐릿해진 것 같은 느낌이 듭니다. 사실 사람은 고통 자체보다도 불확실성을 더 힘들어할 때가 있습니다. 앞으로 무슨 일이 생길지 모른다는 사실, 그것이 사람을 가장 불안하게 만듭니다. 그래서 저는 암 진단을 받은 직후의 시간이 치료 과정 중에서도 가장 외로운 시기 중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아직 치료는 시작되지 않았고, 아직 결과도 알 수 없고, 앞으로 어떻게 될지도 모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많은 분들이 그날 밤 검색창을 열게 됩니다. 자신의 병명을 검색합니다. 생존율을 검색합니다. 병기를 검색합니다. 좋은 사례를 찾아보고 좋지 않은 사례도 찾아봅니다. 그러다가 점점 더 무서워집니다. 그런데 의사 입장에서 보면 이 과정이 안타까울 때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인터넷은 평균을 이야기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여러분은 평균이 아닙니다. 의학은 통계를 사용하지만 실제 진료는 한 사람을 대상으로 합니다.
같은 암이라도 다르고, 같은 병기라도 다르고, 같은 나이라도 다르고, 몸 상태도 다르고, 치료 반응도 다릅니다. 그래서 인터넷에서 본 숫자가 여러분의 미래를 결정하지는 않습니다. 오히려 인터넷을 너무 오래 보고 있으면 현재보다 미래를 먼저 살아버리게 됩니다. 아직 일어나지도 않은 일들을 머릿속으로 수십 번 겪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밤만큼은 검색창을 잠시 닫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여러분을 직접 보고 있는 의료진의 설명을 조금 더 믿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적어도 지금은 그것이 가장 정확한 정보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아직 아무것도 끝나지 않았다는 사실입니다. 치료는 시작도 하지 않았을 수 있습니다. 생각보다 좋은 결과가 기다리고 있을 수도 있습니다. 실제로 저는 그런 경우를 정말 많이 봅니다. 그래서 오늘 밤은 너무 먼 미래까지 미리 살아보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내일 걱정은 내일 해도 됩니다. 다음 검사 결과도 아직 나오지 않았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오신 것만으로도 충분합니다. 암 진단을 받은 하루를 버틴 것, 그것만으로도 이미 충분히 잘하고 계신 겁니다. 그런데 시간이 조금 지나면 또 다른 어려움이 찾아옵니다. 많은 환자분들이 비슷하게 힘들어하는 순간이 있습니다. 바로 검사 결과를 기다리는 시간입니다. 암 진단을 처음 받았을 때의 충격이 지나가고 수술이나 항암 치료, 방사선 치료 같은 본격적인 치료가 시작되면 많은 분들이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생각보다 치료 자체는 버틸만 한데 결과 기다리는 게 더 힘들어요. 저는 그 말이 무슨 뜻인지 이해가 됩니다. 치료는 힘들어도 지금 내가 무엇을 해야 하는지는 분명합니다. 약을 먹고 병원에 가고 검사를 받고 주어진 치료를 받으면 됩니다. 그런데 검사 결과를 기다리는 시간은 다릅니다.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없습니다. CT를 찍고 MRI를 찍고 PET-CT를 찍고 결과가 나오기만 기다려야 합니다. 그리고 바로 그때 불안이 찾아옵니다. 혹시 커진 건 아닐까? 혹시 전이가 생긴 건 아닐까? 혹시 치료가 잘 안 되고 있는 건 아닐까? 병원 예약 날짜가 가까워질수록 잠이 잘 안 온다는 분들도 있습니다. 평소에는 괜찮다가도 갑자기 그런 생각이 머리를 스쳐 지나갑니다. 저도 그 결과를 보는 사람 중 한 명입니다. 판독실에 앉아 수많은 CT와 MRI를 확인합니다. 많은 분들이 CT 한 장을 찍는다고 생각하시지만 실제로는 그렇지 않습니다. 한 번의 검사에는 수백 장의 영상이 있습니다. 저는 그 수백 장의 영상을 하나하나 넘겨가며 확인합니다. 예전 검사와 비교하고 종양의 크기를 확인하고 새로운 병변은 없는지 살펴보고 전이가 생기지는 않았는지 확인합니다. 생각보다 단순한 직업이 아닙니다. 그리고 솔직하게 말씀드리면 저 역시 긴장할 때가 있습니다. 특히 이전 검사에서 걱정했던 병변이 있었던 경우에는 더 그렇습니다. 이번에는 어떨까?
좋아졌을까? 아니면 진행했을까? 물론 저는 최대한 객관적으로 영상을 봅니다. 하지만 사람인 이상 아무 감정도 없을 수는 없습니다. 종양이 줄어든 모습을 보면 저도 기분이 좋습니다. 정말입니다. 몇 달 전보다 눈에 띄게 작아져 있거나 전이가 더 이상 보이지 않거나 오랫동안 안정적으로 유지되고 있는 모습을 보면 저도 모르게 안도하게 됩니다. 다행이다. 그 생각이 먼저 듭니다. 반대로 병이 진행한 모습을 볼 때는 마음이 무거워집니다. 이 결과를 들으시면 얼마나 속상하실까? 가족들은 얼마나 걱정하실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사실 저는 가까운 사람 중에도 암 치료를 받는 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암이 단순히 영상 속의 병변이 아니라는 것을 잘 압니다. CT 화면 속 작은 점 하나가 누군가에게는 잠 못 이루는 밤의 이유가 될 수 있고 누군가에게는 가족의 미래에 대한 걱정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암 환자 판독을 할 때마다 자연스럽게 마음이 쓰입니다. 좋아진 결과를 보면 저도 기쁘고 나빠진 결과를 보면 저 역시 마음이 무겁습니다. 아마 많은 분들이 의료진은 익숙해져서 별 감정이 없을 것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제가 만난 많은 의료진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환자가 좋아지면 진심으로 기뻐합니다. 예상보다 좋은 결과가 나오면 함께 안도합니다. 수술이 잘 끝났다는 이야기를 들으면 기분이 좋아집니다. 그래서 저는 암 환자분들께 꼭 말씀드리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은 혼자 싸우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주치의 선생님도, 간호사 선생님도, 방사선사 선생님도, 병리과 선생님도, 그리고 보이지 않는 판독실의 의사들도 각자의 자리에서 여러분의 치료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병원은 생각보다 훨씬 많은 사람들이 함께 움직이는 곳입니다. 한 명의 환자를 위해 여러 분야의 의료진이 함께 고민합니다. 그래서 가끔은 이런 생각도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병원에 갈 때마다 나는 혼자가 아니구나. 나를 위해 고민하는 사람들이 있구나. 그 사실이 조금이나마 위안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한 가지 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치료를 시작하고 시간이 지나면 많은 분들이 점점 더 많은 정보를 찾아보게 됩니다. 인터넷 글도 읽고 유튜브 영상도 보고 SNS 후기도 찾아봅니다. 누가 어떤 음식을 먹고 좋아졌다더라. 누가 어떤 약을 먹고 기적처럼 나았다더라. 어떤 치료를 포기하고 다른 방법을 선택했다더라. 그런 이야기들이 끊임없이 눈에 들어옵니다. 그런데 의사 입장에서 보면 안타까운 경우가 있습니다. 너무 많은 정보 때문에 오히려 불안해지는 경우입니다. 암 치료는 생각보다 훨씬 복잡합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같은 암처럼 보여도 나이도 다르고 체력도 다르고 유전자도 다르고 병기도 다르고 전이 여부도 다르고 치료 반응도 모두 다릅니다. 그래서 인터넷에서 본 사례 하나가 그대로 나에게 적용되는 경우는 생각보다 많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는 주치의 선생님과 충분히 이야기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궁금한 것이 있으면 질문하시고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은 다시 물어보시고 함께 치료 방향을 결정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생각보다 그 신뢰가 치료 과정에서 큰 힘이 됩니다. 그리고 사실 우리나라에는 정말 뛰어난 의료진이 많습니다. 병원에서 일하는 사람으로서 자신있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물론 의학에도 한계는 있습니다. 모든 병을 고칠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적어도 여러분을 치료하고 있는 많은 의료진은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좋아지기를 진심으로 바라고 있습니다. 그래서 치료가 시작되었다면 너무 많은 정보 속에서 흔들리기보다는 지금 함께 걷고 있는 의료진을 조금 더 믿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믿음이 앞으로의 긴 치료 과정에서 생각보다 큰 힘이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저는 그 과정 속에서 생각보다 많은 희망적인 장면들을 보아왔습니다. 가끔은 의사에게 묻습니다. 선생님은 매일 아픈 사람들만 보니까 세상을 좀 비관적으로 보지 않으세요? 그럴 때마다 저는 오히려 반대라고 이야기합니다. 물론 힘든 장면도 많이 봅니다. 마음 아픈 결과도 봅니다. 하지만 동시에 생각보다 많은 회복도 봅니다. 생각보다 많은 기적 같은 순간도 봅니다. 물론 여기서 말하는 기적은 영화 속 이야기 같은 것이 아닙니다. 갑자기 모든 병이 사라지는 그런 이야기가 아닙니다. 제가 말하는 기적은 조금 더 현실적인 것입니다. 몇 달 전까지만 해도 걱정스러웠던 종양이 눈에 띄게 줄어든 모습, 더 이상 커지지 않고 안정적으로 유지되는 모습, 치료가 잘 반응해서 일상생활을 이어가는 모습, 예전에는 어려웠을 상황에서 새로운 치료제 덕분에 좋은 결과를 얻는 모습, 저는 그런 장면들을 생각보다 자주 봅니다. 사실 우리 부모님 세대만 하더라도 암은 거의 절망에 가까운 병으로 받아들여졌습니다. 암 진단을 받으면 인생이 끝날 것처럼 느끼는 분들이 많았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정말 많은 것이 달라졌습니다. 제가 의사가 된 이후에도 치료는 계속 발전하고 있습니다. 새로운 약이 나오고 새로운 치료법이 등장하고 예전에는 선택지가 없었던 상황에서도 새로운 가능성이 생기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미래를 쉽게 단정짓지 않습니다. 특히 암이라는 분야에서는 더 그렇습니다. 실제로 병원에서 일하다 보면 의학이 생각보다 빠르게 발전하고 있다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예전이라면 어려웠을 상황에서 좋은 결과를 얻는 분들을 자주 만나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이 영상을 듣고 계신 분들께도 너무 빨리 포기하지 않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물론 저는 무조건 괜찮아질 것이라고 말씀드릴 수는 없습니다. 그건 누구도 장담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반대로 지금 이 순간 절망해야 한다고 말씀드릴 수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아직 우리는 미래를 모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의학은 지금도 앞으로 나아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저는 환자분들께 가끔 이런 생각을 해보시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오늘 해야 할 일에 집중하자. 오늘 먹어야 할 약을 먹고, 오늘 받아야 할 치료를 받고, 오늘 해야 할 운동을 하고, 오늘 만나야 할 사람을 만나고, 오늘 하루를 살아내자. 그것만으로도 충분합니다. 사람은 불안할수록 자꾸 먼 미래를 생각하게 됩니다.
1년 뒤를 걱정하고 5년 뒤를 걱정하고 아직 오지도 않은 일을 수십 번 머릿속으로 겪습니다. 하지만 생각해보면 우리 모두는 미래를 모릅니다. 암 환자만 그런 것이 아닙니다. 건강한 사람도 내일 무슨 일이 생길지 모릅니다. 우리는 원래 미래를 모르는 채 살아갑니다. 다만 암 진단 이후에는 그 사실을 조금 더 선명하게 느끼게 될 뿐입니다. 그래서 오히려 지금 이 순간을 더 소중하게 바라보게 되는 분들도 있습니다. 평범한 식사 한 끼, 가족과 나누는 대화, 아이의 웃음소리, 퇴근 후 집에 돌아와 쉬는 시간. 예전에는 당연하게 여겼던 것들이 특별하게 느껴지기도 합니다. 그리고 저는 그런 순간들이 치료 과정에서 생각보다 큰 힘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보호자분들께도 꼭 한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사실 암이라는 병은 환자 혼자만의 병이 아닙니다. 가족 모두의 병이 되곤 합니다. 환자분은 몸이 힘들고 보호자는 마음이 힘듭니다. 환자 앞에서는 괜찮은 척하지만 혼자 있을 때 눈물을 흘리는 보호자분들도 많습니다. 병원에서 결과를 기다리는 동안 더 긴장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환자가 잠든 뒤 몰래 걱정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저는 그런 모습들을 많이 봤습니다. 그래서 보호자분들께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지금까지 정말 고생 많으셨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너무 혼자 버티려고 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힘들면 힘들다고 말해도 됩니다. 잠시 쉬어도 됩니다. 주변 사람들에게 도움을 요청해도 됩니다. 보호자 역시 돌봄이 필요한 사람입니다. 환자를 돌보는 사람도 누군가의 돌봄이 필요합니다. 그 사실을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편지를 마무리할 시간인 것 같습니다. 오늘 이 영상을 듣고 계신 분들 중에는 암 진단을 받은 분도 계실 것이고 치료를 받고 계신 분도 계실 것이고 가족을 걱정하며 듣고 계신 분도 계실 것입니다. 어떤 상황에 계시든 제가 꼭 드리고 싶은 말은 하나입니다. 여러분은 지금도 충분히 잘하고 계십니다. 병원에 다녀온 것도, 약을 먹은 것도, 검사를 받은 것도, 불안한 마음을 안고 하루를 버틴 것도 모두 대단한 일입니다. 누군가는 그것을 당연하다고 생각할 수 있지만 저는 그렇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은 이미 충분히 열심히 하고 계십니다. 그러니 오늘만큼은 너무 먼 미래까지 걱정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검사 결과도 몇 년 뒤의 일도 오늘 밤 침대 위에서 모두 해결하려 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은 그냥 쉬십시오. 여러분의 몸은 오늘도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의료진도 각자의 자리에서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생각보다 많은 사람들이 여러분을 응원하고 있습니다. 오늘 하루도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부디 편안한 밤 보내시길 바랍니다. 좋은 꿈 꾸십시오. 감사합니다.